안녕하세요, 경상남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금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화끈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무슨 일을 하던 끝을 보는 타입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가 다이어트랑 운동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조언들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재밌는 건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지금의 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최장기간 잘 이어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는 성향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주면야 한없이 좋겠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폭망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체질, 성향이 다 달라서 어떤 게 정답이다 말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다른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5개월 금주를 잘했는데 며칠 전 술 유혹에 이끌려 한 모금 입에 대었다가 다시 재발하였네요. 이틀째 마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재기불능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금주 영상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는 진짜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다시 이겨내고 싶어요. 꼭 다시. 저는 이 댓글이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꽤나 장문으로 답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화끈한 성격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 중이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 이분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의 6년차 금주가 있기까지 엄청난 실패들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주에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주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목표 설정이랑 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이룰 때 한 방에 성공을 한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볼까요? 태어난 이후에 걸음마를 배웁니다. 다리에 힘 생길 때까지 누워서 기를 있는 힘껏 모았다가 다리가 몸을 버틸 만한 힘이 생기면 한 방에 빡! 일어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말을 배우는 것도 한번 볼까요? 말을 완벽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이 정도면 말해도 되겠지 하면서 처음 입을 떼자마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면서 완벽한 존댓말까지 구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국민학교 들어가서 구구단 한 방에 외운 사람 있어요? 내일 토익 시험인데 오늘 잠깐 책 보고 시험 쳐가지고 990점 받은 사람 손. 생각 잘 해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저만 그럽니까? 물론 공무원 시험 처음 쳐봤는데 한 번에 붙었다는 사람도 있고 학교 졸업하고 단 한 방에 누구나 가고 싶은 꿈의 기업에 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다수의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한 방에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전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해서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 마침 이런저런 운들이 딱 들어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이면 아마 이미 이전에 많은 실수들을 해왔을 거고 운대가 맞았던 사람은 로또에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그거 매주 십수명씩 1등 나오는데 나도 매주 사고 있는데 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도 웃긴 거고. 사실 도전은 실패가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를 안 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이걸 한 번에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잖아요. 우리는 결심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뭔가 단디 결심을 하고 나면 이래저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희망이 넘쳐 흐르고 왜 군대 말년 병장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제대만 해봐라 진짜 못할 게 있나 하면서 막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러면서 유튜브, 인스타 등 각종 SNS, 포털, 카페 이런 데를 뒤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씨는 내가 그런 결심을 한 걸 귀신같이 알죠. 희한해 진짜. 피드나 추천 영상 이런 데다가 막 내가 찾을 만한 것들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해. 그런 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눈길이 가는 게 분명히 하나쯤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양반이 올린 거고? 하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심층 검색을 하게 되고 세상 천지에 나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또 있네 하면서 이 운명과도 같은 온라인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 모든 밝은 빛이 나를 향해 있는 것만 같고 그렇게 활활 타올라서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 못해 하늘을 막 다 때리 부수고 올라간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놈의 활활 타오른 의욕이라는 놈은 집불 같아가지고 처음에 불을 붙였을 때 진짜 뭐든 다 태워 없애버릴 기세로 타오르는데 얼마 안 가서 확 사그라들죠.
그것처럼 두근두근 웅장해졌던 내 마음도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리는데 때마침 또 내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한두 번 못하게 되는 타이밍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계획을 어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적당한 핑계를 찾았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제가 요 앞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도 아직 제 속에 그 핑계제의 고새끼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그마 그거 얼른 쫓아내야 되는데 끈질기게 붙어 있다고. 무튼 한순간 핑계제의 그놈이 내 속에서 탁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치 내가 변호사라도 된 것 마냥 미친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약속을 어겨도 죄책감 따위는 전혀 생기지 않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심이 깨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인갑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포기를 하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생활 정도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전보다 조금씩 더 망가진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자책을 하다 못해 자해를 하고 자빠졌어.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답이 없다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린고 하실 텐데 예전에 계속해서 술, 담배 끊기, 다이어트에 실패만 하고 더 망가지던 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니까 말이 술술 잘 또 나오네. 술 이야기 하기로 해놓고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결국엔 이게 다 한 길로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주변에 결심 잘해서 실행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역시나 화끈한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답게 대충 할 거 안 한다는 기세로 술 끊으려고 결심을 한 순간 주변 정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임을 다 끊어버리고 만나자는 친구 약속 다 거절하고 친구들한테 금주 선언한 다음에 잠수를 타기도 하면서 이렇게 티를 냅니다.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지. 근데 티내고 이런 건 사실 여기저기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뭔가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게 덧도 좀 쳐놓고 이래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한국인의 DNA에는 단번에 대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 빈틈을 용납을 못해. 만약에 빈틈이 보이면 바로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상한 마인드 컨트롤로 빈틈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시작하면 바로 성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조 약물이나 기능성 식품들에 의존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성취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상술에 많이 속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늘 주변에다가 하고 다니는 말인데 니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쉽고 한방에 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이지. 잡설이 많이 길었는데 그럼 이쯤에서 다시 댓글을 한번 살펴보죠. 적어도 제 주변에서 금주 결심을 한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9명은 일주일 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개월이나 금주를 하셨죠. 자칭 애주가라고 부르는 중독자분들 중에 5개월 금주 가능하신 분 몇이나 될까요?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면 모를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하세요.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99%는 못합니다. 적어도 그게 제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서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간혹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확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견뎠죠. 그러면 일단 나는 5개월은 참을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틀째 술을 마셔버렸네. 이분은 5개월을 깼다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갖는 게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더 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갑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니 정확하게는 괴로운 척하면서 괴로우니까 일단 술 한 잔 요렇게 요상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 뒤로 쭉 퍼마시게 되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2, 3일, 일주일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아침만 해도 오늘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는데 회사 출근하고 오후 5시쯤 되면 오늘은 뭐하고 술 먹지 이런 생각이 들떠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든지. 근데 저기서 제가 바꾼 거라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안 되는 놈이라고 포기해버리지 않았던 거랑 실패는 했지만 계속 도전했던 거.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패는 무조건 기본값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알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특히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걸 한 번에 끊어내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 실패가 기본값 아이가? 이 말을 포기의 명분으로 잡아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거라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은 알잖아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스스로한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쪽팔리잖아요.
댓글 주신 분은 이번에 재기불능일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뭐라도 찾아봤다고 하는데, 재기불능일 것 같다는 말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다시 찾아보는 행동을 했죠. 이건 아직은 포기를 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저 찾아보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금주 실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더 먹고 이제 금주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저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든가 부정타니까 좋은 말만 해야 한다 이런 말 자체는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데 뭐가 된다는 건지 부족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 라고 단정 짓고 실행을 안 하면 그건 100%의 확률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잘 될 거라는 좋은 말만 하는데도 막상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중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삶에서 운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니 탓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운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딴 데로 셀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결심에서 실패를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만 한다면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나랑 안 맞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잖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라더만 8, 90년 이후 출생자들은 재수 없으면 120, 130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80이라도 인생이 50년 남은 거야. 뭘 벌써부터 포기를 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인생 반도 안 산 사람들 많을걸요. 보통 중독되는 나이대가 한참 일하고 한참 돈 벌어 들일 때니까 아마도 3, 40대일 텐데 아직 애기지 뭐.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돈이 없어서라도 매일 퍼마시기는 힘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만 살고 끝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때리쳐보면 되잖아. 뭐 하려고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깟 실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끼를 들고 계속 쫓아야 나무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내가 진짜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만 아니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은 겁니다. 저는 평소에 티발씨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공감이나 희망 주는 말 따위는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실을 지향할 뿐인 거지. 내가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도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살면서 수많은 결심들을 하고 실행했다가 깨지기를 반복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공유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냥 하고 싶다, 이거 좀 해볼까? 이런 결심으로는 길게 이어가는 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술을 끊게 된 계기가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생겼지만요. 2018년도에 농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수술 전에 피검사를 하죠. 그 당시에 피검사 수치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일단 체중은 기본이고 술 좋아하는 돼지들은 기본적으로 간 수치가 터져 있죠. 거기에 혈당 터지고 혈압은 무슨 농구선수 키도 아니고 190 가까이 가 있고 난리가 났더라고. 이것도 이야기 시작하면 어영부영 시간 다 잡아먹을 거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우리 애기 결혼식 보는 거는 둘째치고 얼마 안 가서 아빠 없는 애로 만들겠다 싶더라고요. 술을 좀 많이 처먹었어야지. 당시에 수술 때문에 한 2주 정도 안 먹었었는데 문득 내가 이렇게 길게 안 먹은 게 언제 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아빠 없이 크는 애로 만들기 싫다면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유들로 반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술 유혹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때 자는 애 얼굴을 보면서 조금만 더 이러면서 참았습니다.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게 쉽게 바뀔 이유가 아니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 제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는 건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는 겁니다. 건강 계획 세우시는 분들 중에 건강에 나쁜 것 싹 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그냥 나 실패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사람의 인내심에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참을 게 많아질수록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금주를 결심하고 실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금연, 다이어트 이런 거는 다음으로 미루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하나 실행할 때 다른 목표는 가지지 말라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꽤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뭔가 참고 집중해야 될 다른 게 있을 때 함께하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사람은 신기하게 의지를 꽤나 들여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관성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물론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하면 뭔가 똥 싸고 안 닦고 나온 것 마냥 이상하고 찝찝해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스쿼트가 완벽하게 그런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맨몸 스쿼트를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아침 운동은
잠도 깰 겸 일어나서 전날 세상 돌아가는 뉴스 하나 딱 들으면서 몸 풀고 영어 강좌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맨몸 스쿼트 100개를 지키지 않은 날은 제가 무릎에 핀 뽑는 수술을 한 다음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핀 뽑는 수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스쿼트니까 무릎에 박힌 핀 뽑는 수술을 한 다음날 하루 정도는 핑계 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무튼 제 기억에는 그 하루 빼고는 없어요. 이렇게 습관 하나가 몸에 익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무작정 참기만 하면 결국에는 못 이기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생 길어요.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보상 플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실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술이나 담배 같이 중독 물질이 있는 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걸 제외한 걸로 해주는 보상 플랜을 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하는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는 플랜을 잡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질을 최대한 피하는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이라고 말은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처럼 탄단지 섭취 그람 수를 따져가면서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저 같은 식단을 더티 키토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저는 평소에는 당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명절을 포함해서 가끔씩 고향에 방문할 때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족 여행을 가는 경우나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 이외에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음식 조절을 안 하는 날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치팅데이죠.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먼저 고향에 가서 가족들 만나는 일정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족 여행 가면 많이들 싸우는데 저는 뭘 먹어야 되나 행복한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격렬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외부 활동도 먹을 생각이 그냥 마냥 신이 납니다. 물론 힘들죠. 산에 가거나 몸 많이 쓰는 일 하는 거. 근데 신이 나 있어. 제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라면을 마음대로 먹잖아요. 사람들이 만날 첫날 라면을 쉽게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음식 조절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몸이 라면을 찾아요. 제가 식단 시작 초기에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치팅을 가졌을 때 그때 아마 대장 개실염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좋아하던 킹크랩을 제껴놓고 라면을 먹고 있더라니까요. 사실 킹크랩은 연중에 한 번씩 가격이 쫙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먹었거든요. 해산물이라서 제한하는 음식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팅 이전에도 한 번 먹은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라면 그때 1년 4개월 만에 먹었던 라면 그 맛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또 슬슬 딴 데로 새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런 사이드 스토리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요지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나태해지는 쪽으로는 머리가 미친듯이 잘 돌아가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아무리 겹쳐도 한 달에 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잡지 않습니다. 그런 제한을 안 하면 저는 분명히 계속 처먹을 궁리만 하면서 행사를 계획하려고 할 거고 가족 여행이 안 되면 격렬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행사라도 계속 만들어서 대충 움직인 다음에 할 만큼 했다 이러면서 죄책감 없는 폭식. 돼지 시절의 내 자아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이 키에 140kg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돼지들이 머리가 좋아요. 먹는 궁리 하는 쪽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설정해서 하다 보면 목표 달성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저는 도전했다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포기하는 게 진정한 실패라고 생각해요. 까짓거 넘어질 수 있죠 뭐. 다시 일어나서 뛰어보고 잘 안 뛰어지면 걸어서라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 근처에 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만 하지 말자고요. 저는 제 생각과 다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전한 토론을 이어나가 볼 생각도 있으니까 마구마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도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머지않아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